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공자님 말씀이었지만 일상에 적용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뉴스 쉽게 풀어주는 오늘의 커버 스토리의 스토리텔러 박상현 아나운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프닝하면서 힐끗 박상현 아나운서 표정을 봤는데요. 네. 공자님 말씀 나오는 순간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막 생각했어요. 나는 뭘 말해야 할까? 어렵죠. 어려워요. 아는 그래도 좋은 말씀 옛날 고사성어 있나요? 이게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인 상황에서 맞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취임 때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법불악의 승불요곡이라는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글귀였어요. 더 어렵네요.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은 정말 멋있는데 현실에 좀 적용됐으면 하는 그러게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항의 문자 주시는 분들 있을까 봐 빨리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과연 정말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말처럼 법불악이 법이 모두에게 공평했으면 좋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요구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애초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를 보류하고 27일 본회의를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죠.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즉시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건데요. 이에 민주당 내 기류가 즉각 탄핵 쪽으로 모아진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게 궁극적 목표인 민주당으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이상 굳이 하루 더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런 궁금증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민주당의 탄핵 공식화 이후에 여당의 반응은 또 더 거세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부당한 탄핵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졸속, 보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비난했고요. 민주당은 국가경제 파괴 집단이고 한미동맹, 한일외교 파괴 집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또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선거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수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오늘 표결에 붙여집니까? 맞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공포를 다시 요청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구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두고도 민주당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준 자체도 지금 또 혼란스럽습니다. 앞서 먹줄 얘기해 줬었는데요. 먹줄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란 수사 관련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이 등장해서 여러 얘기를 설명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무총리였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 즉 한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면서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에
프레임으로 보는 건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건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거냐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결심이냐 그 절차가 제대로 된 거냐 이런 논란인데 국무총리실은 또 아니 사전 보고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어요. 좀 엇갈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총리실은 한독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고요. 예. 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특히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라는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어 구체적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드린다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무회의 이전에 한 권한대행과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준비 과정을 사전 논의하지는 않았다. 회의 직전에 구두로 보고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국무회의는 총리가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또 주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 대한 논란이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로 알려드리겠고요. 또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이 밝혀졌습니다.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계속.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지만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또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다만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 임무는 정보사에, 국내 여론 선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방첩사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건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 전 장관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입장인데요. 지금 또 수사기관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속속 드러나는 내용들과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 출입 막지 말라 했다라고 한다면 관련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내서 입증하고 이런 과정이 펼쳐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앞서도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법부라기 얘기했던 오동훈 네. 처장이 있는 공수처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두 그렇습니다. 번째까지는 일단 묵묵부답이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데요. 공조보는 2차 출석 요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요.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공문도 보냈습니다. 네.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예.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서 수사와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할 것인지도 관심이지만 만약에 이 또한 안 할 경우에는 결국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추측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18일과 성탄절 조사가 잇따라 무산된 뒤에 공조부는 대응 방안을 계속 고심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진 출석 기회를 부여했지만 만일 이번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한다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통해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이제 절차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사실상 최후 통첩인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절차적인 대응이 출석의 의미인 건지 또 다른 절차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되고 그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또 다른 권한 대행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지금 그 다음 차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긴 하지만 네. 관련해서 좀 우려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명칭을 좀 보면요. 네,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언뜻 김수한무. 네.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긴 명칭이네요. 그렇습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시장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한다면 네.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제가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12.3 비상계엄이라는 악재 이후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예,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있기 전부터도 사실은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고 주식 상황 어려웠었는데 네. 여기에 또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영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1,500원까지 전망하면서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1,460원 선까지 뚫었고요.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불확실한 전국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최 부총리가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기재장관까지 1인 3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거론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당시에도 한국이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외환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데요. 네. 국민들이 직접 피해 입는 위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에 방청 신청이 2만 명 몰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청 신청이 쇄도했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누가 나오는지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고요. 어떤 네. 상황입니까? 앞서 헌재가 지난 24일 오전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청 신청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총 2만 264명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이 9석이어서 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796대 1이었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예. 변론 준비 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 재판관 2명이 주관합니다. 네.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대리인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관련 상황 계속 전해주시고요. 앞서 어려운 말 소개해 주신 것에 먹줄은 휘어진 나무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 계속 뇌리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정보까지 전해준 박상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